정부가 의대 증원분 배정을 마무리하면서 경상국립대를 비롯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학교들은 각각 200명으로 의대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학생들을 어떻게 수용할지 의대 측과 협의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진주의 한 사립중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놓고 유족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교사의 업무 특수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과 거소 선상투표 신고가 진행되고 있고 21일부터 이틀 동안은 후보자 등록이 이뤄집니다. 거대 양당이 경남 지역 공천을 마무리했지만 여성 청년 후보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6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겨냥해 정당마다 대표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핵심 내용 살펴봅니다. 지역기업의 성장을 응원하는 캠페인 지역기업 활력기업, 사천의 수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음식과 제품을 만드는 사천의 수산물 제조업체 사천그리다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정부가 2,000명의 의대 증원분 배정을 마쳤습니다. 경상국립대를 비롯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학교들은 각각 200명의 의대 정원을 갖게 됐는데요. 늘어난 학생 수를 어떻게 수용할지, 의대 측과 합의는 어떻게 이뤄낼지 아직 불분명합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의료 대란을 낳으며 논란의 중심에 선 의대 증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배정심사위원회 논의가 끝나고 정부는 20일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상국립대의 경우 다른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총 200명의 정원이 배정됐습니다. 기존 정원이 76명이었던 걸 감안하면 2배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병원이 권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정원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총 정원이 200명까지 되도록 배정키로 하였습니다. 늘어난 인원에 대한 수용 방법과 대학 내부 합의는 아직 과제로 남았습니다. 당장 의대 측에서 교육의 질 저하에 관해 우려를 표한 바 있고 의료계 합의 없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도 반대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경상국립대는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차원 경상국립대 병원 캠퍼스화를 추진하고 정부의 의대 교수 추가 채용 발표에 관해서는 의대 내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경상국립대 병원에 캠퍼스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와 교육부, 그다음에 대학이 힘을 합쳐서 이 교육 여건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와 인원을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아마 교수님들을 채용하게 되는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의대의 입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상국립대 의대 측은 이와 관해 아직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국 의대 가운데 19개 의대 교수들이 25일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대 교수를 사직하는 게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은 아니라고 수차례 밝혀왔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의료 대란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초 정부의 예정대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학교에 많은 인원의 의대 정원이 배정됐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발표가 향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지난해 3월 20일 진주의 한 사립중학교에서 교사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심정지로 숨졌는데요. 유가족들은 고인이 매일 초과 근무를 해왔지만 기록이 없어 공무상 재해 인정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교내로 들어가는 검은색 운구 차량. 진주의 한 사립중에서 근무했던 한 교사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3월 20일 출근 이후 갑자기 쓰러진 교사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소식을 못 들었냐고. 무슨 말씀이냐. 남편 쓰러졌다고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빨리 교무실 가봐라. 그래서 제가 교무실 내려가니까 교무사 선생님이 남편 학교 교감 선생님이랑 통화 중이셨고 지금 구급차가 와서 대학병원으로 옮기고 있다. 유가족들은 고인이 업무 시간 전인 매일 아침 교통 지도를 했고 업무 시간을 마치고도 상담을 이어나가는 등 초과 근무가 빈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남편이 3년간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었고 마지막 사망 직전 3월에는 교무기획부장 업무까지 겹쳐서 인수인계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업무까지 겹쳐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다. 하지만 유가족과 학교가 신청한 공무상 재해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에서는 업무 시간이 발병 전 12주간, 일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않는다며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은 근무를 기록하지만 않았을 뿐 매일 2시간 이상을 초과 근무해왔다며 인정이 안 됐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무 여부는 교내 메신저 기록과 결제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평균을 내다 보니까 무조건 2시간 더 이상을 한 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인 근무한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군의 메신저 로그인 기록이나 결제한 기록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나와지는데 실제로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비중은 경찰직과 소방직 다음으로 많습니다. 지난 2023년 상반기 동안 경찰직 1,104건, 소방직 792건에 이어 교육직은 526건으로 세 번째. 하지만 교육공무원의 순직 인정 비율은 다른 직렬의 공무원 비율과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은 65%, 경찰공무원은 61.5%가 순직 승인이 났지만 교육공무원은 24%에 불과합니다. 전체 공무원 순직 비율인 54%가량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이 아닌 사학연금공단에서 인정받는 사립학교 교사는 더욱 수치가 낮아집니다. 경남교총은 교사들의 업무를 단순히 출퇴근 근무표로 판단할 게 아니라 특수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교직의 특수성상 감정 노동자라고 불릴 만큼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와중에 또 거기다가 새학기가 되면은 새로운 업무들이 많이 가중이 됩니다. 단순한 육체적 노동 외에도 정신적 스트레스라든지 업무의 복합적 업무로 인해 노출된 것에 대해서 교직원들은 많이 힘들다는 부분들을 좀 평생을 함께한 남편의 사망에도 공무상 재해 인정을 위한 입증 책임을 안고 오는 22일 열리는 3차 재심을 앞두고 있는 유족들. 공무상 재해를 입는 교사들의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구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총선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과 거소 선상투표 신고가 진행되고 있고 21일부터 이틀 동안은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이 밖에 선거운동 기간과 사전투표 등 4.10 총선 주요 일정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일정에 막이 올랐습니다. 먼저 선거인 수 결정과 부정투표 방지를 위한 선거인 명부가 지난 19일 시작돼 오는 23일 기한으로 만들어집니다. 또 거동이 어렵거나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유권자, 선박 승선자 또는 승선 예정자들의 투표 편의를 위해 거소, 선상투표 신고도 같은 기간 진행됩니다. 신고서는 관할 시군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해 직접 제출 또는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각 시군 누리집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대상자 여부 확인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총선 출마자는 21일에서 22일 이틀 동안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 오는 27일까지 자신의 사진과 이름, 기호, 경력 등을 담은 선거 벽보를 관할 선관위에 제출, 선관위는 이를 확인 후 각 지역에 붙이게 됩니다. 이번 총선 첫 투표는 재외투표입니다.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하는 것으로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매일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28일 막이 올라 본투표일 하루 전인 다음 달 9일까지 13일 동안 펼쳐집니다. 오는 4월 2일부터 5일까지 선상투표가 실시되고 사전투표는 5일과 6일 이틀 동안 매일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대망의 본선거일인 4월 10일, 유권자들은 이날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하게 되며 개표는 투표가 마무리되면 즉시 시작됩니다. 거소 투표는 4월 10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시군 선관위에
우편으로 투표 용지를 회신해야 합니다. 개표에 차질이 없다면 선거구별 당선인 윤곽은 대략 10일 밤 10시를 전후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국민의힘 진주시일 김재경 전 의원이 강민국 의원에 대해 신청했던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강민국 의원 측은 20일 김 전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재경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강민국 의원을 진주시일 선거구에 단수 공천하자 지난 15일 강 의원에 대한 의혹들을 사유로 들어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진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했던 이혁 예비후보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2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당의 가치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며 혁신이 아니라면 보수당의 존재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또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며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끊임없는 혁신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날 진주시일 선거구 우리공화당 김동우 예비후보도 보도자료를 내고 보수가 통합해야 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바로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강민국 후보를 지지하고 당선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거대 양당이 경남 지역 공천을 마무리했지만 여성 청년 후보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6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겨냥해 각 당은 10대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투데이 서경 김순종 기자를 연결해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순종 기자. 네, 안녕하세요. 양당이 경남 지역 공천을 마무리했지만 여성 청년 후보자 비율이 적다고 들었습니다. 네, 거대 양당이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공천 작업을 마치면서 본선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는데요. 그간 여성 청년의 현실 정치 참여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공천 결과 여성 청년 비중이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전 지역구에서 여성 후보자는 4명, 청년 후보자는 1명에 불과합니다. 청년 후보자도 여성 후보자 4명 가운데 1명이라 양당 후보자 32명 중 여성 청년 후보자 비율은 12.5%에 그쳤습니다. 이 여성 청년 후보자 4명, 정당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여성 청년 후보자 4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사천 남해 하동의 재용경 후보, 밀양 의령 함안 장령의 우서영 후보, 창원 의창의 김지수 후보, 창원 마산 하포의 이옥선 후보입니다. 이들 후보 4명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이 경남 지역에 공천한 후보 16명의 평균 연령은 57.6세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성 청년 후보를 1명도 공천하지 않았습니다. 경남 지역에 공천한 후보자 16명의 평균 연령은 60세입니다. 여성 청년 후보가 4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올해 선거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남성 위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여성 청년층에서는 이 같은 공천 결과에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네, 진주 여성에는 양당의 이 같은 공천 결과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정치적 기반이 얼마나 열악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려면 여성 공천률을 높여야 한다며 각 당의 권고사항에 불과한 여성 공천률을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청년기초의원도 비슷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우리 사회 주류 세대의 청년 시절과 현재의 청년들이 살고 있는 사회 환경에 큰 차이가 있다며 청년을 대변할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당 주도로 청년 정치인을 양성하고 청년이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는 장벽도 낮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회 내에서 여성 청년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나오려면 후보자의 폭도 좀 더 커질 필요가 있겠군요. 46석의 비례의석을 겨냥해 각 정당이 10대 공약을 발표했죠. 우선 거대 양당은 어떤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나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민생 공약을, 국민의힘은 일가족 행복 공약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1호 공약에서 국민 주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거론하며 기본주택 100만 호를 건설해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함을 들어 대출이자 가운데 불필요한 가상금리 항목 등을 제외 주거 불안을 낮추겠다고도 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 교통비 절감,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 등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가족 행복 공약을 내놨습니다.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인구부를 신설해 저출생 정책을 총괄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을 의무화하고 육아휴직급여도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 등도 약속했습니다. 다른 정당들이 내세운 1호 공약은 어떻습니까? 네, 녹색정의당은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하는 기후경제부 신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설화, 탄소세 부과, 2030년 무상교통 도입 및 내연기관 자가용 판매 금지, 자전거 생태교통 활성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정치, 사법, 언론개혁을 내세우며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편,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 판검사 퇴직 후 2년간 선출직 도전 규제 등을 공약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과학기술 패권국가로 나아가겠다며 과학기술부 총리 신설과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을 공약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내세워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을 약속했습니다. 네, 김순종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6석의 의석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를 결정하는 투표죠. 지역구 투표만큼 비례대표 선거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1호 공약 이외에도 10대 공약이 발표돼 있다고 하니 시청자분들께서 이 점 참조해 신중한 선택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서부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 사천의 수산물을 활용해 음식과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도입하는 등 판로를 넓히며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 업체의 목표는 사천 농수산물의 세계화라고 합니다. 지역기업 활력기업 캠페인 9번째 기업으로 사천의 수산물 제조업체 사천그리다를 만나보겠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작업자들이 기계를 통과해 배가 갈라진 생선에서 내장을 빼내고 세척합니다. 손질된 생선은 건조와 냉동 과정을 거쳐 화덕에 오릅니다. 삼천포 지역의 수산물을 가공해 제품과 음식을 만들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저희는 삼천포 로컬을 활용한 수산 외식업을 시작으로 수산 가공 공장까지 해서 수산업을 유통하는 전반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업체에서 일한 대표의 경험을 바탕으로 10여 년 동안 운영된 이곳. 싱싱한 해산물에 불맛까지 더해져 맛을 인정받고 있는데 매년 사천시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지난해에는 모든 공정을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고 식당을 리모델링하는 등 새 단장에 나섰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판로를 넓히는 데 공을 들였는데 이곳뿐만 아니라 삼천포 지역에서 나는 각종 농수산물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저희가 로컬에 있는 가치를 살려서 식탁 위에까지 올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게 저희만의 특별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장 내에도 장터를 만들고 구입한 물건을 집으로 배송할 수 있는 택배 시스템을 도입해 온 오프라인을 잇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 삼천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결성했을 정도로 사천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대표. 사천의 농수산물을 전 세계에 알려 지역의 부흥을 이끌겠다는 큰 포부를 품고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제475회 서부경남 5개 시군 9개 정궁도 대회가 20일 진주시 일반 성면에 있는 창림정에서 열렸습니다. 선수와 관계자 25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진주시 궁도협회 창림정이 주최 주관하고 진주시가 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진주와 사천, 남해, 통영, 고성 등 서부경남 5개 시군에서 참가한 선수들은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눠 그간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습니다. 사천시가 선진공원 벚꽃 개화기 동안 일부 도로에 대해 차량을 통제하고 일방 통행 구간을 운영합니다. 사천시는 사천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선진마을 입구와 조명군총, 체리블라썸 앞에 차량 진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진마을 주차장에서 아파트 공사 현장 삼거리까지는 일방 통행 구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함양 어린이공원 풋살장 일원에 어린이들을 위한 에어바운싱 돔이 개장했습니다.
함양구는 20일 에어바운싱돔 시설 안전 점검을 마무리하고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에어바운싱돔은 높이 1.2m에서 1.7m까지 3구형 에어바운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키 90에서 140cm의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 개장 기간인 3월 말까지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며 4월 정식 개장 이후엔 평일 오전은 단체 예약, 평일 오후와 주말은 선착순제로 운영됩니다. (19일) 진주 K기업가 정신센터에서 진주 K기업가 정신 월드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조규일 진주시장과 전 홈플러스 그룹 회장인 이승환 넥스텐 파트너스 회장, 아이만 타라비시 세계 중소기업협의회 회장 등 1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중국과 멕시코 등 국내외 기업인과 교수, 정부 관계자 등이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K경영을 모델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과 토론 등이 이어졌습니다. 포럼에 참여한 조규일 진주시장과 이승환 넥스텐 파트너스 회장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And the thing I want to say to you today is why the Korean Econo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particularly Korean entrepreneurship, focusing on Samsung chairman Lee Jin-chul, founder and his successor. 2014년 보물섬 농업대학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입학식은 20일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 교육생은 36명으로 20회에 걸쳐 보물섬 남해한우 현황과 축산 관련 기술 등을 배우게 됩니다. 한편 보물섬 농업대학은 지역 농업 특화 발전과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때늦은 꽃샘추위가 찾아오며 목요일 출근길 공기가 꽤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로 내려가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하늘은 대체로 맑지만 대기에 건조함이 남아있겠습니다. 서부 경남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하늘이 쾌청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사천 영하 4도, 하동 영하 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3도에서 1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부분 지역 맑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영하 2도, 부산 2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2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맑겠는데요.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매물, 만조 시각은 저녁 7시 31분, 간조 시각은 오후 1시 3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 맑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목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5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다음 주 초반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